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모의 논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전에 보는 논술 시험이 수리 논술만 따지면 한 5개 정도 되고요. 연대, 그다음에 시립대, 그다음에 가톨릭대, 홍익대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톨릭대를 해볼 건데요. 모집 인원은 보시다시피 뭐 서너 명 정도 됩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 그 의예과가 지금 21명으로 굉장히 인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도 자연계열로 11명을 뽑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에 앞서 전형을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이미 전형을 지금 수시 원서를 넣은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의예과나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영역 4등급 이내, 또 한국사 4등급 이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문이나 자연 간호학과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6 이내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전형 방법인데요. 논술이 70%이고 교과가 학생부 교과가 30%입니다. 뭐 최고점이 70점, 논술은 최저점이 0점이고요. 학생부 교과는 최고점 30점, 최고점 19.2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논술고사는 뭐 제가 지금 자연과학 계열만 했는데요. 10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오전과 오후. 그다음에 의예과는 12월 5일 날 오전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입시 원서를 넣으면요, 입학 홈페이지에 시험 보기 전에 3일 전에 공지, 지문 제시형 문제를 출제하고요. 제시문은 수학, 상하,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를 참고해 구성한다. 그러니까 기하가 빠져 있죠. 수리 논술 문제는 지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 내용의 분석 능력, 제시된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제시문은 이 방법을 줬어요. 이 제시문을 줬는데 이 방법으로 풀었다. 그럼 이건 점수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제시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논술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논리 정연하게 어떻게 잘 적느냐,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게 합격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시문이 지금 두 가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억하고 니은은 말 그대로 제시문이고요. 디귿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을 주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에서 우리는 어떤 걸 유도해낼 수 있냐 하면요, 사인 a분의 a가 2r이기 때문에 여기서 a는 2r 사인 a 요거 하고, 또는 사인 a는 2r분의 a, 뭐 이렇게 사인 법칙을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c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요,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삼각형 ABC라고 그랬고, 자, 그때 각 AB의 크기를 ABC라고 하고 대변의 길이를 ABC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 세 각이 ABC일 때 이 각의 크기를 A, B, C라고 한다고 했고요. 각 A의 대변을 A, 각 B의 대변을 B, 각 C의 대변을 C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게 성립하고요. 디귿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 S에 대해서 AB의 제곱분의 S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2분의 1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코사인 C 또는 뭐 2분의 1 B 곱하기 C 코사인 A.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 값으로 나타내겠죠. 뭐 이런 삼각형의 넓이들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논제 1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번은 디귿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논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필수 유형입니다. 예, 삼각함수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아마 대부분 개념서에 이런 문제는 하나씩 다 나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논제 1번을 먼저 풀어보면요. A 코사인 C가 사인 B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인 A 대신에 요거 2R분의 사인 A를 넣을 거고요. 코사인 C 대신에는 요걸 대입할 거예요. 사인 B 대신에도 2R분의 B를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쭉쭉 정리하는 것보다도요, 제시문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시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시문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있으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시문 기억에 의해서. 제시문 기억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죠? 가로 똑같이 쓸게요. 제시문 기억에 의해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이고요. 그렇죠? B이고, 제시문 니은에 의해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다. 이므로 그렇죠? 자, 2 사인 A 코사인 C는 사인 B가 되고, 여기에 대입을 하면 여기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적을까요? 자, 그래서 한번 원래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쓰지만 이렇게 적을게요. 2R분의 A 곱하기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고요. 여기는 2R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양변에 2R을 지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가 약분이 될 거고요. 그렇죠? 또 A가 약분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B는 양변에 곱해주면 여기 B제곱이 되고, 여기는 좌변에 있는 B제곱이 우변과 B제곱과 서로 상쇄가 돼서 A제곱 빼기 C제곱은 0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거는 뭐 연습장에다 계산하고 약분한 내용 쓰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씁니까? 자, 여기서 A제곱 빼기 C제곱은 0이다. 따라서 A는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아주 깔끔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A랑 마이너스 C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A랑 B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C가 양수면 A가 음수가 돼서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하면 A 0보다 크고 이거 임으로 요걸 하나 적어주면 아주 완벽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2번은, 논제 2번은 뭐냐면요. 논제 2번. 제시문 디귿의 m의 값을 구하고 근거를 논하시오 했습니다. 제시문 뒤에 m의 값은 뭐냐면요. 위로 올려서 AB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지금 A랑 C랑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전에 그림을 그렸을 때 A랑 C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죠. B가 꼭지각이 되는 삼각형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 삼각형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처럼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B가 되고요,
A, C. B가 꼭지각이고 여기가 C, 여기가 A. 그렇죠? 다시 C, A, B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AB의 제곱이 나와 있는데 이 AB의 제곱 있잖아요. 사실 요거는 이등변삼각형 A랑 C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A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논제 2번은 이 삼각형은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삼각형은 생략하고요. 논제 2번 풀이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2번 풀이합니다. 자, 이 논리잖아요, 논리. 우리가 하는 것은 논술입니다. 논술은 자, 분명히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 거에 있어서 제시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논제 1번 앞에서 풀었던 논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논제 2번을 풀 때 이런 말 써주면 좋아요. 논제 1에 의해서 방금 전에 풀었죠. 논제 1에 의해 AB하고 BC의 길이가 AB와 BC의 길이는 A이고 A이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넓이 S라고 할까요? 넓이 S는 2분의 1 A제곱 사인 B이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AB의 제곱분의 S라고 했는데 AB의 제곱이 바로 A의 제곱이죠. A제곱분의 S이고 그러면 A제곱과 S가 약분이 돼서 2분의 1 사인 B가 되겠죠. 그런데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의 모든 각은 180도보다 작겠죠. 뭐 주어진 조건에 뭐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B의 범위는 반드시 0부터 파이까지이므로 자, B의 최대값은 B가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B는 2분의 1의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 죄송합니다. 사인 B는 1이죠. 사인 B는 최대값 1을 갖는다. 1의 최대값을 갖는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는 바로 M을 구할 거잖아요. M은 뭐냐면 따라서 AB의 제곱분의 S의 최대값 M은 사인 B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제 논증, 뭐 논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재심은 기억에 의해, 재심은 니은에 의해, 또 그 다음에 논제 1에 의해 이렇게 답안이 작성된다 라고 적어주면 어때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그 근거가 타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정리하는 방법에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또 제시문을 잘 활용해서 답안을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문제를 풀을 때 올바른 풀이 물론 이제 둘 다 맞는 올바른 풀이지만 이 논술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풀이가 무엇인지 올바른 풀이와 그 다음에 잘못된 풀이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덧셈 정리가 나왔습니다. 합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을 더하고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는데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당연히 이게 0이 되니까 곱사건이 0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평균
평균 나와 있는 거죠. 이상한 확률 변수의 평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3번 디귿번 문제가 뭐니? 이게 이제 실제 문제죠. 어떤 주머니에 1 또는 2가 하나씩 적힌 붉은색 공과 파란색 공이 여러 개 들어있다. 처음에 저 이 문제를 읽을 때 좀 이상하게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붉은색 공과 파란색 공이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붉은색 공과 파란색 공이 여러 개 섞여져 있는데 1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2가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 공도 역시 1이 적혀 있는 게 있고 2가 적혀 있는 게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빨간색 공, 파란색 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는 시행에서 꺼낸 공이 붉은 공인 사건을 A라고 하자. 네, 어떤 사건이 A냐면요. 붉은 공을 꺼낸 사건. 이 사건이 바로 A라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꺼낸 공이 적힌 숫자가 1인 사건. 1인 사건을 B라고 했어요. B라는 사건은 뭐냐면요. B라는 사건은 1이 적혀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1이 적혀 있는 것을 B라는 사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고요. A하고 B는 서로 독립이라고 그랬고 A 사건의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아, 그러면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라는 얘기고 X의 평균은 4분의 7입니다. 그랬는데 X가 뭐냐면요. 꺼낸 공에 적힌 숫자는 1 아니면 2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것은 1하고 2밖에 없고요. 이때 사건 A, B 확률에서 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문제야 이제 좀 분석을 하면 될 것이고요. 논제 1번은 제시문 디귿의 확률변수 X를 확률분포표로 나타내어라. 그 다음에 논제 2번은 제시문 디귿의 시형에서 2가 적힌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확률 논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논제 1번은 제일 먼저 자, 논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하고 2이므로 X가 1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그렇죠? X가 2일 확률은 1-P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요.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건데 자, X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하고 2이고요. 그때 확률은 보통 필요 없죠. 그때 확률은 뭐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된다. 합계가 이제 1이 돼야 되겠죠.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뭐를 쓰냐면요. 제시문 니은에 보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의 3번에 보면 평균이 4분의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시문 니은과 제시문 디귿의 3에 의해서 자, 이런 말을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의 평균은 자, 1일 때 p이고요. 2일 때 1-p가 되고 요 값이 바로 4분의 7이기 때문에 p는 즉 x가 1일 확률은 자, 이걸 계산하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굉장히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논제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논제 2번은
문제 2번은 자 디귿의 시행에서 2가 적힌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가 적힌 붉은 공은 뭐냐 하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거 뭡니까? A가 되면서 B가 아닌 것이죠. 결국 이 디귿은 A가 되면서 B가 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인 풀이는 이거는 이제 논제 2번인데 사실은 이건 일반적이지만 논리적인 전개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학생들은 아마 감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A 교집합 B 여사건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B 여사건도 독립이 되겠죠. 자, 그래서 B 여사건은 1-PB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이제 PA가 있네요. PA가 5분의 3이고요. PB는 여기에 지금 논제 1번에서 PB가 지금 4분의 1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20분의 9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앞에다 뭐 글을 써준다면은 어떤 글을 써주냐면요. 자, 논제 1의 PB 값과 제시문 그렇죠? 값과 제시문 디귿의 2에 의해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빠졌냐 하면요. 지금 제시문 기억을 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제시문 기억은 확률의 덧셈 정리이고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이걸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시문 기억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억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 B가 독립이면 이런 풀이는 가능합니다. A,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건이 B 여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이지만 그렇죠?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문에는 사실 이게 독립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AB가 독립이면 이게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시문 기억은 덧셈 정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 덧셈 정리를 이용한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한번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이번에 풀인데 이거는 제시문에 근거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A라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하고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의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자,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이 부분이 바로 A 교집합 B이고요. 이 부분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 두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소죠. 이거는 서로 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 곱사건 B와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 이거는 배반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A 곱사건 B와 A 요거의 합사건은 이거와 이거의 합사건은 A가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제시문 가에 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교집합 B A A 곱사건 B 요거와 A 곱사건 B 여사건은
PA 곱사건 B 더하기 PA 곱사건 B의 여사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랑 요거의 합사건은 이거하고 이거의 곱사건에서 뭘 뺍니까? 두 녀석의 곱사건을 빼야 되는데 이게 배반사건이잖아요. 그래서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할 겁니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쓰면 되는 거를 죄송합니다. 자, 이거와 이거는 배반 사건이고 이거와 이거의 합사건은 A이므로 재심은 기억에 의해 이거이다. 자,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제가 아까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PA라고 그랬죠? 요걸 이제 PA로 바꿔 쓸게요. PA로 바꿔 쓰겠습니다. 이건 PA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구하냐면요. 우리가 구할 건 PA 곱사건, B의 여사건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A하고 B가 배반석 독립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A하고 B가 독립이면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근데 지금 요 내용은 우리가 썼습니다만 요 내용은 제시문에 없지만 썼습니다만 요 내용은 제시문에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데 이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시문 기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기억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렇게 문제풀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2번을 좀 풀어봤고요. 오늘은 1번과 2번까지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